자, 아빈이 궁금하겠어요. 눈을 많이 깜빡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책을 통해서인가요? 아비님이 책을 통해서 배운 거는 없습니다. 사람은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어요. 책은, 책은 굉장히 좋은 매개체이긴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어. 그, 책은, 관점의 전환을 줄 수는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아비님이 그 책 많이 읽은 사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들이 꼭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없어요. 지식과 태도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과 태도는 좀 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아주 간단해. 나를 살리려고 하면 됩니다. 다, 다 혼잣말, 적는 행위. 그러니까 적는 행위는 손으로 하는 거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입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적는 행위를 일일이 쓰는 게 힘들다 그러면 입으로 하는 게 혼잣말이 혼자 하는 적는 행위야. 자기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 적는 행위, 솔직함,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일은 뭐 나중에 찾게, 나중에 그 가는 방향이고, 전체적인 방향. 내가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 이 길이 대서양으로 향하는지, 이 길이 아메리카로 향하는지, 아시아로 향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혼잣말 적는 행위 솔직함. 그 여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잣말과 솔직함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는 단계, 배우는 단계. 혼잣말은 자동차를 만드는 겁니다. 자신만의 차. 그리고 솔직함은 헤드라이트를 다는 거예요. 빛을 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달려야 할 세상은 어둠뿐이거든. 바퀴도 자주 펑크 날 거고, 그래서 어둠과 가시밭길, 낭떠러지도 많고, 처음 초행길에 낭떠러지도 있는 그런 어두캄캄한 길을 헤드라이트 하나만 의지해서 달리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과정. 일단은 그 베이스 전제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무언가를 아는 느낌은 있지만 결국에는 혼돈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비님은 믿어요. 스타 강사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아비님 아이디어의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맥 안에서 이렇게 피어나지 못하면 그 많은 지식들, 그 많은 아는 것이 1만 명의 스타 강사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1만 명의 혼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아비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것은 다 혼잣말과 솔직함 속에 다 녹여놨습니다. 거기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비님이 아버지로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로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래야 피어날 수 있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게 1만 가지라고 하면 또 뭔가를 배워야 돼. 1만 한 가지를 배운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안 돼요. 많은 지식으로 잘난 체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많이 깜빡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혼잣말, 솔직함.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많은 마음의 나약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우울증, 일시적인 대인기피증. 그러니까 무언가 모두들 일시적인 마음의 공허, 마음의 빈틈, 그 새끼 아니 번데기에서 갓
나온 잠자리가 날개를 말리는 동안 날개가 말라서 하는 그 몇 시간이라고 하더라? 꽤 긴 시간이었는데 5-6시간? 하루를 말린다 그랬나? 하여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때 새가 먹으면 그냥 저항도 못하고 먹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한테 현재를 살게 하려는 거야. 근데 실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앞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쑤셔 넣는 게 여러분들이 현실이거든요. 러닝머신을 달리면서 그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언가 바빠지고 서둘러지고 그렇게 됐지만 사실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내일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제로 상태가 돼요. 바쁘게 되고 무언가 많이는 하지만 저 혼잣말 솔직함을 하게 되면 혼잣말과 솔직하게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현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다들 약한 상황에 각자 놓여요. 누구나 적지만 우울증이 있고, 때로는 적지만 사람을 기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만사가 귀찮은 나태에 빠질 때도 있고, 무기력감에 빠질 때도 있어.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행위가 병적으로 커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누구나 30년을 살면서 20년을 살면서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 상황마다 때로는 갑자기 어떤 욕을 먹고 어떤 실패를 하게 되고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각자 약한 상황이 될 때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울함을 느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빨리 스킵해 버리려고 해. 스킵하는 거예요. 마치 그걸 못 느낀 척, 느낀 적도 없는 척,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평상시처럼 웃으면서 살아가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야. 현재를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을 살아도 늘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정체모를 고통이 점점 심해져서 갑자기 그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 번아웃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번아웃은 자기가 무언가 안 좋은 조그만 일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스킵했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과열 상태, 차가 퍼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차라군이 물은 말이니까 차라군이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나도 알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나도 아비님 같은 사람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싶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아비님은 그런 걸 어떻게 하나 이런 궁금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어떻게 알게 되냐면 현재를 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비님도 다른 사람을 많이 많이 의식한 적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른 타인을 많이 의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비님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못난 나도 받아들였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못난 나를 외면했죠. 그 차이예요. 못난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비님은 못난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 때가 있었어. 나도 있었다고. 그럴 때 그냥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나를. 못났고
오늘 영상 올린 것처럼 영상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도 받아들였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을 더 욕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도 그랬어, 나도. 우리는 여러분 성장하는 거지. 누구나 내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공감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겪었기 때문이야. 아비님도 대인 깊이 있어 봤고 아비님도 그랬을 때 다만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곤이 질문한 거니까. 못난 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추상적인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야. 그런 나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볼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어떤 습관을 하게 되는지 그냥 나를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른 걸 해요. 그걸 잊기 위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데 신경을 쓴다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여자친구가 아니면 내가 사랑한 내가 동생이 아니면 뭐 내가 어쨌든 나랑 같이 놀려고 하는 사람이 막 근데 오늘은 좀 내가 안 좋은 일이 저거 하자 저거 재밌겠다 야 가자 그래 갔다가 근데 있잖아 내가 요즘에 저거 진짜 재밌겠다 야 가봐 와 진짜 재밌네. 이게 딱 여러분들의 상황인 거죠. 근데 아비님은 그 모든 순간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솔직함. 내가 너무 싫지만, 그리고 선택. 나를 살리는 선택. 그래, 나까지 나를 욕하지 말자. 나까지 나를 욕하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꽤 많은 세월이 걸려. 7년 정도가 걸렸어요. 나는 나를 욕하지 말자는 마음 상태가 갑자기 된 건 아니야. 자, 나는 나를 욕하지 말자라는 태도, 변하는 태도에서 온다. 이런 태도의 전환이 돼야 비로소 아닌 척, 모르는 척, 강한 척, 센 척, 나는 그랬던데도 없는 척이 사라집니다. 비로소. 나까지 나를 욕하지는 말자라는 태도를 진짜로 딱 가지고 나면 그때서야 척이 사라지고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올 때 내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구나. 이런 내 모습을 봐요. 이런 내가 위축이 되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억지로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저 사람한테 내가 대인 기피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거든. 내가 사람 눈치를 많이 본다는 약한 상태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 연기를 잘한다는 거니까. 연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봐. 그 사람을 보는데 그거 있잖아요. 우연히. 태도가 바뀌면 기회는 주십니다. 자기를 보게 하는 기회가 항상 생겨요. 태도가 바뀌면. 태도를 바뀌기 위해 그 사람을 보고 있었어. 근데 음식점 같은데 우연히 카페 같은 곳 내 모습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거울에 비춰서. 근데 내가 눈을 너무 깜빡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눈을 감는 내 모습이 너무 무섭고 그리고 또 의식을 계속하고 신경을 계속 쓰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시면 알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런 것도 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시신경을 자극받으면 그렇게 눈을 깜빡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내가 타인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상황에 있을 때 하는 버릇, 습관들, 몸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의 몸짓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많이 깜빡이고 또 이렇게 좀 손에서 땀도 많이 나고 이런 자기 모습들이 있잖아요. 습관들. 그리고 또 무언가 그러려고 한 말이 아닌데 내가 괜히 몸으로 움츠러들고 닿기도 전에 결벽증처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그러고 그런 내 모습들이 이제 환히 보이는 거야. 그러면 변하는 태도에서 온다. 그런 거잖아요. 베스트 프렌드가 왜 생겨? 왜 베스트 프렌드야? 친구가 내 문제를 해결해줘서? 아니, 친구인데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줘? 나랑 나이가 똑같거나 나랑 정신연령이 똑같은데 걔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겠어요?
다만 내 문제를 함께 해주잖아. 내가 무슨 얘기 있을 때 해결은 안 해도 끝까지 들어주잖아. 같은 처지니까. 같은 수준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베스트 프렌드야? 끝까지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내 쓸데없는 말을, 내 쓸데없는 그 말들을 친구라는 태도로 들어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니까 베스트 프렌드 아닙니까?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근데 그 태도가 나를 살리잖아.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그 들어줌이 나를 살리듯이 내 태도를 봐주는, 아, 내가 그냥 인지만 하는 거. 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 이렇게 눈을 떠는구나. 라고 인지해 주는 거. 그게 들어주는 거잖아. 내 몸의 반응과 두려움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해결 방법도 없어. 무슨 해결 방법이 있어? 연기를 더 해볼까? 눈을 안 감을도록 이렇게 해볼까? 힘줘볼까? 이게 더 어색해. 그리고 내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비친 내 모습. 밤에, 여러분들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밤에 지하철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막 가다가 갑자기 그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확 나갈 때 있잖아. 그 한강 쪽으로 다리를 확 지나갈 때, 그럴 때 바깥 어둠이 배경이 되면서 지하철 유리에 각 사람들 모습이 쫙 비치거든? 그럴 때 내가 어깨를 너무 움츠리고 있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 그 모습을, 아휴, 쓰레기 새끼,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깨는 너무 하지 말자. 자, 여기서 뭘 알게 됩니까? 어깨를, 아비님이 이 샤샤 슬로원에게 외모, 아까 그 가사 노래 나올 때, 아니, 샤샤 슬로원 그 가수분 있잖아. 아비님 좋아하게 되는 그분. 그분이, 어떻게 외모 컴플렉스 있는 줄 알았냐면, 어깨가 이렇게 굽어 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굽어 있더라고. 오랫동안 어깨가 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 이런 자세로 있어서 그런 거거든. 오랜 자세로 이렇게 있었다는 건 뭐냐면, 무언가 눈치를 많이 보거나, 무언가 자기 자신이 좀 못났다, 그렇게 잘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늘 오랫동안, 이렇게 고정까지 되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어깨 좁아진 모습을 보고, 눈빛들을 보고 하니까, 그 옛날에 받아들였던 내 모습의 한 편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매칭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사람들이 겪는 모든 감정들을 사실 다 겪어봤어요, 각자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스킵했고, 아비님은 스킵할 수 없었고, 왜냐면 스킵을 하면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비님은 좀 한계 상황에 많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불행하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도 본인이 잘 모르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스킵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스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 여러분 힘들 때 술 마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힘들 때 술 마시면 더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술 마시고 취할 수 있는 것도 건강에 준 축복입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 힘듦을 조금도 비껴갈 수 없어요. 힘들 때, 여러분 그거 알까? 힘들 때 마음껏 힘들 수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힘들 때 힘든 것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 다만, 이제 이건 차라군 질문이니까. 차라군은 아비님이 봤을 때는, 좀 강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킵시키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차라군의 사진을 보고 차라군의 얼굴을 보면 옛날의 아비님 모습에 또 단편이 보이는데 좀 종교적인 억눌림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신의 솔직한 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종교가 굳어진 집안에서 오래 살았을 때 오래 살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랄까 종교스러운 집안이죠.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아비님이 기억하기로는 뭐 목사 아드님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목사 아드님이라는 그 이미지, 목사 아드님,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서, 그 이미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이미지에 억지로 맞춰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삶은 자기 자신을 평생도록 스킵하는 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킵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거든. 근데 이런 삶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자기 자신만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다른 종교라면 모르겠지만, 차라군이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뭐, 신령한 목사 아드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라군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차라군 다움을 원하시고,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든 다 이유가 있거든. 차라군을 만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아마 차라군이 저 질문을 했을 때, 아, 차라군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고 갈증이 참 많구나. 그러나 그렇게 알려고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사람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어떤 갈증과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원래 처음부터. 근데 그래서 아비님이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비님이 타인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은 타인을 잘 관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욕하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나를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아비님이 얘기했죠. 살고 살리다 어떻게 되면 살리는 상태가 됩니까? 열심히 자기 자신을 살린다. 그러면 그래서 자기 자신 살리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사람을 보여주실 건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왜? 딱 어릴 때 내 모습, 딱 과거의 내 모습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못 견뎌도 나만은 그 사람을 견딜 수 있다. 왜? 딱 옛날에 내 고집불통인 내 모습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안다는 것은 사실은 아비님 자신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 되게 대단한 것 같죠?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거의 12가지 패턴, 많아야 20가지 패턴 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대중심리 조작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만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래 나중에는 점점 아빈이 카페에 앉는 얘기 저번에 해줬잖아.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잖아. 어느 날 얘기했죠. 그냥 사람들을 아바타처럼 3초 정도만 이렇게 쭉 한번 해보라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정도 패턴이 된다. 그것이 사람을 타인을 아는 방법이다. 물론 겉핥기로 보여주긴 했지만 진짜 핵심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기는 타인을 관찰하는 독심술 가리키는 곳 아니죠. 혼잣말과 솔직함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살고 살리다. 그 살고의 세 가지 중심 줄기. 혼잣말, 적는 행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 이 학연일은 하나님이, 신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 여러분들 공무원 되라고 만들지 않으셨고, 여러분들 무슨 뭐 CEO 되라고 만들지 않으셨어. 세상이 원하는 그 사람 되지 말고 신이 있잖아. 왜 세상 말을 들어? 신이 당신을 만들었다니까? 그럼 신이 만든 이유를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신이 없다고 모르겠지만 신이 있다면 신이 여러분들을 만든 이유를 그걸 하고 가는 게 신한테 가장 칭찬을 받는 거지. 왜 사장한테 충성을 해? 그런 거잖아.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니까. 그거대로 사는 거, 그거대로 살면,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아서 자기 자신을 살게 되면, 이렇게 카페에 딱 앉잖아. 그러면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내가 어느 날 겪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보여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아니잖아. 똑같은 인간이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받아들이고 세월이 지나면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 이용해서 사람들 교란해가지고 이익 취하자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내 옛날에 어떤 그런 모습, 저 사람은 저런 모습, 저 사람은 이런 모습.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핵심은, 진정한 핵심은 타인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내가 연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 지금은 내가 도망가고 싶어 하는구나. 도망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도망가자. 이렇게 하고 도망가세요. 고통은 피하라. 너무 무서워. 도망쳐. 근데 아니야. 도망가는 건 남자답지 못해. 하고 들어가서 두들겨 맞지 말고 고통은 피하라고. 무섭잖아. 무서우면 도망가야지. 괜히 멋있는 누군가 멋있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 고통은 피하라. 하루씩 피해. 하지만 내가 이런 걸 두려워하는구나 하고 분명히 알기만 하면 돼. 내가 느끼는 모든 약한 부분들을 싫어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들어줘. 여러분들은 관계없는 친구 말도 그렇게 들어주면서 왜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들은 그렇게 안 보려고 애를 쓰는데. 친구들,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같이 있어주는데 평생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과 같이 있어주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눈을 깜빡이는 모습을 보여. 눈을 자꾸 깜빡이는 거야.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는데 자꾸 눈을 깜빡이면서 어깨를 움츠려. 그럼 뭐라고 느껴지겠어? 아, 저 사람 지금 좀, 저 사람 지금 불편하다고요, 이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파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야, 나 괜찮아, 시간 괜찮아, 나 오늘 다 시간 다 비우고 서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몸짓과 태도에서 그 사람이 이 자리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시간을 좀 빨리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하죠. 뭐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고 뭐 이런 어떤 살리는 태도들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률이 높게.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면 어때? 말씀드렸죠.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욕먹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분명히 알려고 하라고. 그러면 아, 그게 저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었구나 라고 알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아, 화장실 가고 싶어 할 때는 조금 그 주기가 짧거든. 네, 주기들이 짧습니다. 네, 그 주기들이 짧고 약간 경직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 저거는 사람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경직성이구나라는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조금 더 섬세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기 자신의 못난 거를 받아들여 주세요. 아,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아, 내가 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 내가 이 사람하고 너무 있을 때는 내가 눈을 깜빡이는구나. 아, 이 사람하고 내가 누군가 사람을 눈치를 볼 땐 내가 손을 떠는구나. 컵을 이렇게 떤다니까. 손을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자신의 약한 부분을 외면하지 말고 스킵하지 말고 봐주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감추고자 하는, 타인이 말하지 않는 그 자신의 약점들, 부끄러움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통 분모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신은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놀리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진심으로 하면 또 새로운 길도 열어주고 더 좋은 길도 보여주시고 하세요. 하나님은 살리려는 태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나 동생이 살리는 태도로 있는 사람이었다면 밥을 좀 대신 먹어줬을 거예요.
아비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유나가 미세하게 손을 떠는 모습을 보고 유나가 먹는 밥을 이렇게 덜어갑니다. 야, 나 배고파. 야, 나 배고파. 여러분, 자, 아바타 놀이. 자, 방금도 아비님이 아바타 순간이 있었어. 이게 버릇이라. 아비님이 이 습관을 가지라 그랬잖아. 방금 아비님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 저 추석에 부모님 만나러 갔을 때 밥 먹는데 손이 떨려서 먹기가 힘들었어요. 딱 하는 순간 아비님이 글로 간 거야. 자, 추석이다. 자, 추석 아바타. 자, 추석이다. 자, 유나가 밥을 먹고 있어. 자, 밥을 먹고 있는 추석에 어떤 뭐 전도 있을 것이고, 뭐 산적도 있을 것이고, 국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벅적거리는 분위기, 그리고 추석 명절날 의뢰이 틀어져 있는 테레비 소리, 그리고 뭐 약간 뭐 가족들 비슷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억지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왁자왁자하는 분위기에 자, 이렇게 추석에 차려졌어. 근데 내가 밥에 손을 떨어. 자, 거기에 내가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투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유나 동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동생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본 거야. 생각해 본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유나가 추석 때 밥을 먹고 있어. 근데 손이 떨려서 먹는 게 이렇게 보여. 왜냐면 내가 손을 떨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유나가 손을 떨면서 밥을 먹고 있어. 아바타가 익숙해졌으니까 모든 사람들 다 3초씩 볼 수 있게 되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유나가 레이더에 걸린 거지. 손을 떨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살리는 태도로.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아비님이 순간적으로 생각해 본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하고, 살리는 태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티나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비님이, 이제, 저렇게 달달 떨면서 긴장하면서 먹어가지고 무슨 밥이 소화가 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긴장되지 않으니까. 그죠?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 나는, 나는 긴장이 돼도 밥을 잘 먹을 수 있거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 밑바닥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돼. 이 밥 안 먹으면 긴장되고 배가까지 곪기 때문에 어차피 긴장되고 욕 먹고 밥 못 먹을, 아니, 배까지 고프면 안 돼. 그래서 옆에서 막 욕을 하면서도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야 돼. 잘 씹어서 계속 먹는 훈련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나한테 가서 내가 먹는 중이면 유나 밥을 더 덜 거고, 그러니까 유나 밥을 한 3분의 1까지, 3분의 2를 덜어갑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덜어가고 국도 좀 덜어가고 해서 내가 유나 한 반 이상을 좀 먹어주는 거죠. 그러면 유나가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긴장되고 밥 많이 또 추석이라 또 많이 차려줬을 텐데 누가 밥 먹기 싫어 죽겠는데 이렇게 가져가주면 마음 편하잖아.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아바타 놀이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야. 자, 보통은 결과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프로세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왜냐면 보고 듣고 따라한다. 지혜는 보고 듣고 따라하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도움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이제 밥을 좀 이렇게 덜어가는 그 행위가 살리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더 주거든, 밥솥에서. 그러면 나도 죽고 유나도 죽는 거야. 그래서 내 밥에도 그 집 어른이 주신 밥이 놓이고 유나는 유나대로 밥이 놓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티내면 안 되고 그냥 밥을 좀 덜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 밥을 덜어가면서. 예,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 거 여러 번 해봤어요. 그 노하우 점점 섬세해지는 거야. 괜히 말 크게 냈다가는 밥솥채로. 그러면 그 밥솥채로 오셨을 때 하는 노하우도 있어요. 아바타 놀이 하면 알 수 있어. 어,
어떻게 더 밥을 더 먹을 것인가? 이 밥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위장을 찢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해결하는 방법들. 아디비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현장 체험이 될 때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온라인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자, 그렇게 아바타 놀이까지 늘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사는 거. 귀찮지, 힘들고. 근데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것보단 낫지 않나? 여러분, 죽을 것 같이 괴로울래? 아니면 피곤할래? 피곤할래? 죽고 싶을래? 아, 웃긴가? 피곤할래? 죽고 싶을래? 그 둘 이외에는 없어. 편안한 삶이란 절대 없어. 돈 많다고 편안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는데 무슨 편안함? 부자가 도망갈 때가 있을 것 같아? 똑같아. 지진 나는데? 공기가 오염되는데? 왜? 빌딩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안 나오게? 그게 부자야? 그게 부자 햄스터지? 초호화 햄스터지. 그게 인간입니까? 자, 지금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피곤할래? 죽고 싶을래? 죽고 싶은 것보단 피곤한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저 피곤은 의미 있는 피곤이야, 여러분. 여러분, 죽살나게 피곤해서 몇만 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저거 죽살나게 피곤해 하면 내가 살고 누군가가 살아. 저 피곤은 진짜 남는 장사야. 많이 남는 장사예요. 그리고 이 우주의 주인은 한 회사의 주인은 사장이지만 이 전 우주의 주인은 신이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많이 남는 장사야.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뭐 드라마에서 보잖아. 뭐 적은 재원으로 높은 이익을 내면 회사에서 칭찬받잖아. 맞죠? 피곤 팔아서 쪽 팔아서 한 생명 살릴 수 있으면 나도 살고 상대방 살릴 수 있으면 그거 업적이지. 그거 뭐라 그 영어 고가 반영이지, 그죠? 그치? 살고 살리다 남는 장사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에게 잘 보이는 것은 결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꼴랑 그 승진 하나 하려고 죽을 똥 살똥 하는데 월급 얼마 좀 올리려고 물론 꽤 짭짤하게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게 올라가긴 해. 그러나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비님은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 어쨌든 죽고 싶은 것보단 피곤한 게 나아요. 자, 우리 피곤하게 삽시다. 대신에 그 피곤이 몇만 원 받고 땡치는 그런 허무함으로 되도록 하진 않을게요. 아비님은 그것이 생명으로 피어나도록. 새끼들이 계란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데. 그러나 또 씨앗이 씨를 뚫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생명이 얼마나 그 피곤하게 자라나. 중력을 거스르고 위로 뻗어 오른다는 게 얼마나 고난한 작업인데요. 그렇지만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까? 살고 살리다. 타인을 알고 싶으면 내 자신의 못난 부분,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주라. 그대로.